2페이지고요. 그 각 문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비동사를 한번 살펴보죠. 얘는요, 뜻이 두 개예요. 있다, 존재한다라는 뜻이죠. 그리고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뜻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문장 이러고 끝나죠. 뭐가 더 필요 없죠. 물건이 존재한다, 끝이잖아. 근데 S가 뭐뭐다 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? C가 필요한 거죠. S는 뭐뭐다, C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관련 표현으로 많이 외우시는 게 이거죠. 대문자 N은 명사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얘가 있다, 존재한다, 뭐 요런 뜻인데, 그렇다면은 요때의 비동사는 첫 번째 뜻으로 쓰였을까요? 두 번째 뜻으로 쓰였을까요? 당연히 첫 번째 뜻으로 쓰였을 거고요.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얘가 S입니다. 그래서 SV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SVC가 있는데 이 SVC 중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단 말이야. 뭐 가다, 얘도 가다고, 오구 가다, 또 뭐 있을까? 뭐 이런 애들. 이런 애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이동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다는 거지. SVC. 그래서 S가 이동을 했는데 C 상태로 갔어. 그러면 이때의 이 동사들은 결국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고 뭐뭐한 상태가 되다,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그녀가 갔어. 어디로 갔어? 피곤해진 상태로 갔어. 그래서 SVC인 거잖아. 그리고 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? 여기서 bad는 썩은이란 뜻이에요. 사과가 갔는데 썩은 상태로 간 거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서 고라는 건 뭐뭐하게 되다란 뜻이고 사과가 썩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흔히 뭐 말하는 감각동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he looks야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것만으로 불완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C를 쓰는데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왔어. 그는 뭐뭐해 보인다, 잘생긴 이렇게 들어왔어. 그러면 요건 문제될 거 없어. 왜냐면 그가 잘생긴 거고 잘생긴 게 그니까. 그런데 명사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. 만약에 여기다 명사를 이렇게 써주면 사실 이 문장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걔가 차은우만큼 잘생겼다, 차은우랑 닮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대로 그냥 내비두면 걔가 차은우가 돼버리잖아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같은 애 아니란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like를 집어넣어갖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란 걸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뭐 전명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예 쫙 근 다음에 C라고 쓰셔도 돼요. 그거는 상관없어요. 저는 버릇이 돼갖고 전명 처리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이 C가 편하면 C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. 그 다음 요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동사라는 거랑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. 타동사라는 건 뒤에 오가 오는 문장이야. 자동사는 뒤에 오가 안 오는 문장이야.
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동사의 힘이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, 동사가 가진 힘이요? 자동사랑 타동사랑 있었을 때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? 타동사가 더 힘이 세요. 왜냐면 타동사는 자기가 힘이 있다가 못해 힘이 남아서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다가 영향까지 주는 거잖아요. 대상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타동사가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죠. 자동사는 그런 영향력 못 주니까는 없이 그냥 자기만 나오는 거잖아. 자, 그랬는데 대표적인 자동사가 룩이 있고요. 대표적인 타동사가 C가 있어요.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뒤에 O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바로 와.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. 근데 룩 뒤에는 얘가 올 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오죠. 왜? 데리고 올 힘이 없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룩은 뒤에 제 자동차를 데려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. 뒤에 있었으면 좋겠어, 저 자동차가.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?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. 이렇게. 왜? 전치사는 전명으로 팀을 짜야 되니까 전치사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잖아.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두 개입니다. C랑 look at이요.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C랑 look at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셀까요? 여전히 C가 더 힘이 세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는 더 칼을 그냥 데리고 오는데 룩은 지 혼자서는 데리고 올 힘이 없어서 전치사에 도움받아서 겨우 데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C가 더 힘이 셀 수밖에 없지. 그리고 이 힘이 더 세다는 거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 줍니다.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. 거리가 가깝잖아요. 눈에 보이는 거리가, 언어적 거리가. 이 거리가 가깝다는 건 이 동사의 힘이 세다는 걸 나타내고요. 실제로 원어민도 이 짧은 거리를 통해서 동사의 힘이 세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. 그러면 위에 look at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at 하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at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요. 그렇게 먼 거리는 뭐를 나타내요? 힘이 약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자동사, 타동사요. 자, 그리고 우리 구동사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죠. 구동사라는 건 뭐냐면 구라는 게 헤드에 달라붙은 말들의 덩어리였잖아요. 그럼 구동사도 뭐 비슷한 거겠지. 동사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뜻이 생기는 게 구동사예요. look after 같은 애가 구동사예요. look after가 돌보다잖아. 근데 look만 있으면 돌본다는 뜻이 어딨어요. 케어해준다는 뜻이 어딨어. look이랑 after가 꼭 더해져야 그 뜻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구동사를 만드는 법은 굉장히 많거든요. 꼭 단어도요. 하나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막 많이 붙여도 돼. 근데 구동사 만드는 그냥 그 가지수로만 세워보면은 제일 흔한 유형이 타동사에다 부사 붙여서 만드는 거랑 자동사에다 전치사 붙여서 만드는 유형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한 개씩 왔다고 해봅시다. 에? 자, 이 명사 타동사랑 부사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왔을까요? 뒤에 명사가 이렇게 왔어. 타동사랑 부사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왔어요? 타동사 어떤 동사였어? 뒤에 오를 달고 오는 동사잖아. 그러니까 이 명사는 뭘로 온 거야? 타동사에 오로 온 거잖아. 그럼 얘 때문에 왔겠지. 여기에 온 명사는 뭐 때문에 왔어? 자동사 때문에 왔어? 그럴 리가 없죠. 자동사는 뒤에 오를 끌고 와요? 안 끌고 와요?
안 끌고 와요.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왔어? 전치사 때문에 온 거잖아. 전치사가 명사랑 전명으로 팀을 짜야 되니까 온 거잖아. 자, 그러면 타동사랑 부사 붙여서 만든 대표적인 구동사가 턴온이거든? 그래서 뭐 TV 켰다고 해봅시다. 얘는 어쨌든 TV가 턴 뒤에만 있으면 돼. 저 부사의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. 부사 on의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. 그래서 얘도 돼. 그리고 뭐 대명사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. 어쨌든 타동사 뒤에만 오면 되니까. 그래서 얘도 돼. 근데 이게 안 된대. 자, 그러면 얘가 왜 안 되는지가 문제예요. 위에 세 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잖아. 납득이 가야 하고. 자, 근데 일단 내비도 자동사는 대표적인 게 토크 어바웃이야. 얘는 전명이 만들어지면 되죠. 그럼 이거 되죠? 이거는 명전이잖아. 안 되잖아. 이거는요. 이것도 안 되죠? 얘는 되네? 얘는 네 개 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죠?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? 얘밖에 없어요. 얘는 왜 안 되냐고. 자, 여기서 우리 영어의 중요한 원칙 하나 배우고 갈게요. 원칙인지 원리인지. 엔드 포커스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새롭고 중요한 정보는 끝으로 간다는 원리예요. 근데 turn on it에서 이 it 뭐야? 팁이죠. 팁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이미 나왔으니까. 그리고 대명사라는 거 원래 명사 대신하는 거잖아. 그러면 이게 새로워요? 안 새롭죠? 중요한 정보야? 중요한 정보도 아니잖아. 그런데 왜 맨 끝에 가 있냐고. 즉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엔드 포커스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.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다가 만약에 turn it on 같은 어떤 뭐 얘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어. 그러면 내가 지문 분석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요거 엔드 포커스 원리 위반이니까 turn on인 안 되죠? 라고 하고 간단하게 밑에다 turn on인 X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 거 아니야.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거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외워야 되는데 아무런 당위성도 없이 외우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렇게 해갖고 맞을 수 있는 문제도 많지 않고 잘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요. 그러니까 좀 뭐 똑똑한 공부, 합리적인 공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상적인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다 그러기 위한 준비라는 걸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.